저희가 이제 사실은 오늘 이제 진짜로 다루고 싶은 얘기는 이제 지금부터 시작인데 네. 그 전에 이제 새로운 주도주로 잡기 전까지 이 주도주의 간략한 역사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주도주를 일관하는 뭐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그건 어떤 겁니까? 그 시대에 우리 인류가 가장 규모 있게 크게 소비하는 어떤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죠. 그러니까 시대 변화에 맞는 상품을 제공해주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럼 가령 지나간 10년은, 그러니까 인터넷이 있었던, 그러니까 20년 정도 돌아보면, 급속하게 이렇게 모바일로 뭐 많이 늘어나고 인터넷이 늘어나고 하니까 그때는 그 서비스를 공급해주는 플랫폼 회사들이 가장 강력한 성장을 만들어 왔던 거고. 네. 그럼 이제 지금부터 앞날에는 이제 기후변화, 뭐 기술변화 이러면서 이제 저는 여전히 2차 전지가 거기에 훌륭한 대안이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는 게 아무거나 사시면 안 돼요. 정말 잘하는 회사를 사야 된다고. 그러니까 아무나를 사도 중간은 갈 텐데 그 대신에 아무나 중에는 완전 쭉쟁이도 거기 들어가 있어. 네. 그래서 완전히 깡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정말 검증되고 기술력이 있고 재무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걸 사가는 사람이 인정해주고 그 정부에서도 지원해주고 각국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런 정말 좋은 회사를 사서 그거는 전 앞으로 계속 좋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의 많은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장기 투자에 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좋은 주식 사고 수면제 먹고 뭐 그분 절대 그렇게 안 하셨고요. 좋은 주식을 사도 예를 들어 이걸 내가 5년간 안 팔 거야 그러면 진짜 안 파는 게 아니고 시장이 가할 때는요 한 20%라도 줄여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 또 20%를 사고 그러니까 메인 몸통은 내비둔 채로 가끔씩 뭐 저기 소나무 대나무가 상록수잖아요. 그거 낙엽 집니다. 그 매년 보면 그 소나무 밑에 내려가면 솔잎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옷을 갈아입는다고요. 대나무도 그래요. 그 사철 푸른 것 같지만 중간중간에 낙엽이 계속 진단 말이에요. 그처럼 계절마다 뭐가 막 너무 과하게 가면 그렇게 최근에 막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 그냥 그래 남도 좀 드세요 하고 한 20% 정도 줄여놓으면 또 이렇게 요즘처럼 조정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난 니하고 생각이 틀린데 오늘 뭐 때문에 내렸는지 나 아는데 난 살 거야라고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매매 그렇게 매매를 하는가 하고 안 하는 게 뭐가 차이 나냐 하면 몽땅 그대로 들고 있으면 올랐던 게 수익률이 줄어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해요. 사야 될 때 무서워가지고 팔게 된다고. 지금이라도 챙겨야지 이러면서. 우리나라에 또 잘못 알려진 게 주식을 내려오는 어깨에 팔아라라고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주식은 올라가는 어깨에 팔아야 남도 먹는 거거든요. 그럼 올라가는 어깨는 대부분 어떨 때 보이냐 하면 사람들이 막 미친 듯이 좋아할 때 그때가 올라가는 어깨일 경우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러다가 또 참 사람들이 신기한 게 주식은 또 펀더멘탈만 있는 게 심리도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 주위에서 유수나 또 정부 당국이나 뭐 그래서 가열을 경고하고 이러면 막 들고 패요. 그럴 때가 또 어떻게 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매매를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냥 나 이거 사놓고 5년 뒤에 볼 거야. 안 보면 돼.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뚜껑을 닫아놓고 계시면 되는데 해외 뭐 어디 출장 갔다 오시든가 5년간 안 그렇거든. 말씀은 들은다 그렇게 하시면서 다 매일 열어본다고. 매일 열어보면서 마음속에 그냥 내리면 불안하고 우리도 특히 이런 기억이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우리 투자가 국내 투자자 하시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뭐 조석지변이죠. 아침에 뻘걸 때는 내가 3년 동안 안 팔 거야 이러다가 오후에 버려지면 내가 생각을 잘못했나 이러신다니까요. 그래 그거를 방지하려면 너무 가할 때
기계적으로 조금 주고, 예를 들어 내가 100주가 있다. 그럼 너무 가게 막 가. 그러면 20주 파는 거야. 팔아놓으면 올같이 내리면, 감사합니다. 하고 또 살 수가 있으잖아. 그러니까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데, 그런 매매에 대해서 아무도 이렇게 체계적으로 안 가르쳐 주니까, 그래, 잘못된 게 난 장기 투자할래. 그런다고 진짜 그냥 가만히, 아예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예 안 보면 돼. 안 보면은 산업의 성장한 걸 몇 년 뒤에 찾을 수가 있는데, 안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 습관을 좀 고쳐야 된다. 자, 지금 사실은 이제 우연히 대표님 이렇게 저희 스튜디오 찾아주셨을 때 네.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요. 네, 그래서 네, 네. 제 생각에는 자, 이제 판단의 기준이 있어야 될 테니까 네. 2차 전지가 왜 주도주가 됐고 어느 한도까지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이게 그런 소명이 계속 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본적인 핵심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게 사람들이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기후변화고요. 이제 그 탄소 예산이 10년치도 안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문화도 많이 바뀌었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우리 회복력의 시대예요. 그야말로 이제는 그 이코노믹 애니멀로만 우리 인류가 살지 않고 이 지구를 살리는데 돈을 쓰는 거를 국민들이 찬성해 주는 그런 컨센서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 문화도 바뀌어 있고 또 하나는 기술의 변화인 거죠. 배터리가 그 굉장히 많은 인더스트리의 엔진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정말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보는 거 좋아하니까 우리가 2030년쯤에 그 새로 출시할 탱크 그거가 있는데 그 K3 뭐 탱크라 거기 누가 이제 그 잠깐 설명해 주는데 보니까 거긴 배터리가 들어간다는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기차뿐이 아니라 그다음에 시카고에서 상업 운전을 내년부터 한다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가 있어요. UAM. 그게 그거 배터리로 할 것 같고요. 드론도 다 배터리죠. 이젠 전쟁하는데 예전 같으면 미사일이나 뭐 포를 쏘거나 그다음 전폭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리는 거 이제 드론이 막 들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드론도 배터리로 가지 거기 뭐 혹시 드론이 막 휘발유 엔진 떼가지고 부릉부릉 연기 내며 가는 거 저는 못 봤어요. 그다음 뭐 집에 쓰는 청소기며 이번 1분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발표한 실적을 보면 네. 전기차로 가는 배터리가 70% 정도고 30%는 전기차 아닌 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애플폰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전기 자동차에 얼마 전에 보니까 대동이라는 우리나라에 농기계 하던 회사에서 배달용 스쿠터, 그걸 이제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겠대요. 예. 그것처럼 이제 그 모든 내연기관들이 차례대로 특히 그리드 펠티처럼 이게 그 배터리 원가가 낮아지면 리튬 가격이 좀 내리고 그래서 낮아지면 그쪽으로 다 갈 거예요. 전 다 간다고 생각해요. 상당히 많은 게 간다 이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거의 대부분의 것이 편리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집에서 청소할 때 줄 쭉 달래는 거 이방저방 끌고 다니면 너무 힘들잖아요. 왜냐하면 방이 좀 크면 전기 소켓을 여기 가서 밀다가 뽑아가지고 저 방 가면 또 거가 꽂고 되게 귀찮거든요. 근데 그게 무선으로 된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라 배터리 충전하는 거죠. 충전해서 다 바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 시장 규모를 대충 한 예측을 해보면 글로벌 원유 시장이 제일 커요. 네. 1일 1억 배럴 정도 하니까 지금 유가 수준하고 1년 365일 하면 제가 어바웃 계산하면 유가 70에서 80불이면 연간 한 3조 3천억 달러 정도 돼요. 네. 단일 품목으로 제일 커. 그 다음에 큰 게 뭐냐면 자동차 시장이에요. 네. 자동차가 연간 1억 대 정도를 가정을 하면
차 한 대당 뭐 많이 후리쳐서 3천만 원 잡으면은 대충 3조 달러 시장이거든요. 그 3조 달러 시장에 지금보다 달리 배터리 가격이 싸진다고 가정을 해서 가령 뭐 한 30%? 30% 정도만 배터리가 원가가 차지한다. 그러면 1조 달러잖아요. 그냥 대충 계산하면. 그 1조 달러에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 발표할 때 그것처럼 차가 아닌 다른 쪽에 쓰이는 거, 그게 30% 정도만 된다고 가정해도 1조 3천억 달러잖아요. 예. 그게 물론 100% 전기차로 간다는 가정이 있어요. 그게 이제 2035년이 될지 더 빨리 될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하고 더 빨리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지구가 너무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면 더 빨리 될 수도 있고 하여튼 어찌됐든 뭐 조금 늦게 된다고 치더라도 2035년 후반 그 언저리 정도 되면 배터리 시장이 1조 그냥 제 생각에 한 1.3조에서 뭐 한 1.7조 뭐 그 언저리 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작년에 메모리 반도체 수출액이 얼마냐면 1280억 불인가 그렇거든요. 한번 10배가 넘는. 한번 세임을 해보시면 그냥 롭하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배터리 총양 중에 양극재 원가가 40%예요. 그러면 1.5조 달러에 40%면 6천억 달러잖아요. 네. 그럼 6천억 달러면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몇 배입니까? 4배인데. 4배인데 이게 돈에 눈이 달렸는데 계속 이렇게 그래서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주식이 너무 좋으면 단기간에 슈팅을 해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은 분들이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계산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단기간에 막 슈팅을 하고 근데 언제 샀던 사람이라도 버티면 돼.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거는 꺾이지 않아. 그러니까 조정이 있을 뿐이지 조정하고 다시 올라갈 인더스트리지 이게 지금 내려가고 있는 과거의 어떤 주도주가 히스토리컬 PER 30배인데 거기서부터 줄줄 흘러 내려가고 있는데 이익 성장이 줄어서 이게 이 2차 전지 섹터도 줄줄 계속 내린다? 불가능해요. 왜냐? YOY로 성장률이 장난이 아니야. 그러면 어느 선에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재반등을 시작하면 정고점을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단 좋은 회사여야 된다는 거죠. 좋은 회사, 진짜 잘하는 회사 몇 개 안 돼. 어떤 인더스트리에서 이게 나중에 경쟁이 심하게 붙고 그러면 어떨 때는 또 뭐 치킨 게임 비슷한 게 일어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제일 잘하는 몇 개 회사만 사야 돼. 이게 만약에 네. 2차 전지 이 산업이 네. 주도주로서의 이제 소명이 만약에 이제 좀 약화되거나 다 한다. 그거는 뭐 어떤 상황에서 벌어질 일입니까? 저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중 간의 어떤 그 새로운 하해 모드가 돼가지고 중국 회사께 막 저가를 무기로 막 해가지고 우리 땅을 좀 더 많이 침범하게 된다. 그러더라도 성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미국 그 경제부 차관이 미국에서 팔리는 배터리가 2027년 되면 대한민국 제품이 70%가 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거기 나머지는 파나소닉도 좀 가고. 근데 일본은 제가 저번에 제 수업에서 말씀드렸는데 진짜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야성적 충동? 기업가로서 막 이렇게 위험을 지고 대규모로 투자해가 내 한 번 싹 먹을 거야 이런 걸 별로 안 하시잖아요. 그 잃어버린 40년 동안의 그 추억 때문에. 그래서 공격적으로 캐퍼를 증설하지 않아요.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도 뭐 일본 뭐 이렇게 그리고 또 미국이나 어떤 소비자가 됐든 간에 원벤더는 자기가 위험을 느끼잖아요. 가격 협상력을 갖기 위해서도 70%를 한국 거를 쓰면 30%는 다른 나라 거를 좀 끼워놔야 좀 고분고분거리는 맛이 있지 않겠어요? 갑과 을 관계에서. 그래서 그런 뉴스들은 앞으로도 많이 보게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언제 이게 주도주의에서 멀어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주가가 아까 증권주 말씀할 드릴 때도 그랬지만 너무 몇 년치를 한꺼번에 아주 심하게 땡겨 와버리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섹터 내에 지금 플레이되고 있는 주식들 중에 요상한 콜들 때문에 어떤 회사는 PER 70배가 있고 어떤 회사는 25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땡겨온 게 없어요. 제 눈에는. 그래서 오늘 조정 받는데도 뭔 조정을 안 받잖아요. 거의. 그러니까 그런 것 같은 거죠. 제 생각에. 그래서 잘 골라서 사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조정을 완전히 끝내려면 무슨 게 돼야 되냐면 우선 모빌리티 시대가 안 와야 돼. 그리고 모든 핸드폰이 사라지고 집 전화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전기차가 다 없어져야 되고 갑자기 그렇게 되려면 우리 기후변화가 멈춰야 돼요. 그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또 미국하고 중국이 아니 그렇게 되려면 서로 화해하려면 시진핑 시 주석이 중간에 그만둬야 돼. 푸틴이 그만둬야 돼. 김정은 정권이 그 이제 국제사회로 나와야 돼. 우리 사이좋게 지냅시다 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신냉전 시대는 전 오래 갈 것 같고요. 그럼 기술의 변화, 기후의 변화, 소비 문화의 변화, 신냉전 시대 다 이게 제 생각에 한 20, 30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이 인더스트리 커질 것 같고 그 인더스트리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보호하사 당군 할아버지 보호하사 이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었다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죽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게 죽으면요, 그 주식시장이 가격 발견 기능이 사라진 거예요. 대표님 일부에서 이제 네. 너무 땡겼다. 네. 그래서 너무 땡긴 주식들도 있어요. 있는데 이 섹터 전체를 다 땡겼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종목별로 보면 어떤 회사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그러니까 땡기는 게 누가 땡기냐 하면 집단 지성이 땡겨 놓은 것도 있는데 에너스트가 땡겨 놓은 것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거는 여기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밸류에이션을 구해 보시면 돼. 구해 보시면 아 얘는 땡겼다 안 땡겼다 얘는 땡겼는데 뭘 어떻게 땡겼나 오늘도 어떤 주식이 엄청 많이 내린 뭐 주식이 있어 뭐 띵띵이란 주식이 있어요. 나는 이거 진짜 나쁜 얘기는 방송 보셔서 가능한 안 하잖아. 그런데 에너스 분들이 그거를 엄청 좋다고 콜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 이유는 많이 갖고 이해관계자들이 오늘 제일 많이 내렸어. 10몇 프로 내렸고, 며칠 전에는 또 무슨 리오프닝, 어떻게, 그런 주식 좋다고 그런 주식들을 레포트를 보면요. 딱 나와 있어. 이거는 실적이 안 좋은데 다음부터는 좋아진대. 그리고 히스토리가 밴드의 하단에 있대. 사라고. 안 돼. 밑으로 내려간.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서 이 섹터 내에서도 옥석을, 그러니까 몇 년을 땡겼는지를 구독하시는 분들께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셈해 보시면 돼. 그거 어렵지 않아. 만약에 셈하는 방법을 모르시겠거든. 제 수업 영상 중에 밸류에이션의 기초라는 게 있어요. 좀 이렇게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시면 돼. 꼭 하셔야 돼, 그거는. 이 주식시장에 아무도 자기 말고는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가 판단해야 된다고. 온 천지가 지뢰밭이야. 이 반도체의 소위 말하는 이제 어떤 시대적 소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그럼요. 지금 2차 전지가 이제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주도주가 되고. 그러면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 섹터의 뭐 차이점이라고 할까요? 그런 건 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반도체는 굉장히 오랫동안 그러니까 하나 또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반도체 시장은 그렇게 안 커요. 예. 자동차 시장보다도 훨씬 적고 근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반도체가 경제에 미친 영향이 지대하다 보니까 반도체 그러면 다 이게 그냥 엄청 큰 인더스트리인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인더스트리는 파운더리하고 다 합한다 그래도 3천억 달러 시장이 안 되거든요. 뭐 엔비디아가 하는 것까지 더 하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계속해서 품목이 필요한 거니까. 그 대신에 얘는 이미 성숙도는 상당히 진행이 된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 경기 민감지 성격을 갖는다는 거죠. 최근에 재고가 늘어가지고 적자가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제 생각에는 그게 코로나 시절에 그 재택 근무, 그다음에 뭐 게임, 그다음 그래서 저희가 늘어야 된다, 서버가 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너무 강하게 투자를 하신 것 같아. 그래서 공급 과잉이 일시적으로 오잖아요. 어떤 인더스트리에 공급 과잉이 왔는데 그걸 2달 2분기 동안 해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숙됐다. 성숙되면 경기 민감제 성격을 함께 가지게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경기 민감제는 아주 안 좋다 그럴 때 사서 좋다고 그럴 때 이제 슬금슬금 좀 팔면 다음에 또 경기가 안 좋을 때 살 기회를 또 줘요. 근데 이 2차 전지 쪽은 YOY 크로스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조정의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가령 1부터 10까지 오른 주식이 있다. 그러면 이게 조정하는 게 7이나 8? 그 정도 조정하고 또다시 10을 넘어서 가고 그런 흐름을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은 시장이 이상한 것이 주식시장은 굉장히 효율적이어서 돈 잘 버는 회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걸 누군가는 사요. 이 글로벌하게 2차 전지 산업이 네. 당분간 이제 주도 산업의 역할을 네. 상당 기간 지속할 거다. 네. 이거는 아마 네. 별로 이견이 없을 거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우리 한국이 네. 이 2차 전지 산업 내에서 글로벌하게 네. 주인공 역할을 이제 계속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업을 저는 굉장히 젊은 날부터 이 업을 봤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업은 우선 첫 번째는 지금도 보면 많은 회사들이 해외에 있는 어떤 회사들이 우리도 할래요. 몇 년 전부터 그래 왔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못해요. 못하고 이 업은 기술이 아날로그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가는 따라오기는 계속해서 따라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의 기술을 갖고 멈춰 있으면 그러면 따라오는 걸 추격을 허용하겠지요. 반도체처럼 2나노, 5나노 그걸 반도체는 20나노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5나노로 점핑해도 돼요. 장비만 있고 양산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언제든지 따라잡힐 수 있는 경험 산업이 아니니까. 근데 요 인더스트리는 경험 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반도체를 잘못 썼다 그래서 차가 폭발하거나 생명이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이 인더스트리에는 배터리를 잘못 쓰면 생명의 위협을 받아요. 그래서 얼마나 안전하게 배터리를 잘 만드느냐는 수많은 트라이얼 에러를 겪어내면서 습도 이런 것도 챙겨야 되고 많은 걸 하면서 만들어진 손끝에서 나온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경쟁 회사가 구체적인 거는 하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하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회사가 구반반을 따라왔다. 지금 예를 들어 중국은 6둘 한다고 그래요. 니켈 3원계도. 그리고 거기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막 트라이얼 에러 방식으로 해서 참 트라이얼 에러 방식 하니까 시행착오. 예. 그걸 또 모르시는 분들 시행착오 방식. 그런데 또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면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사람을 들여가지고 10,000명이 그걸 하면 시간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안 그래요. 10,000명 각자 한다고 해서 그 10,000명이 이만큼 시간이 또 필요한 거라고. 종으로 늘어났을 때 그만큼 시간이 더 필요한 거라서 1명이 하나, 10,000명이 하나 시간이 걸리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손끝에서 미세하게 와야 되니까.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이 망간으로 가 있거나 아니면 리튬 불이로 가 있거나 전고체로 가 있거나 우리는 또 딴 데로 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삼원계 쪽의 기술의 격차는 굉장히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전망이고, 그 다음에 LFP는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이만간만큼 그 기술 혜자가 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하이만간이 아니라 삼원계보다가 삼원계를 잘할 수 있는 배터리 회사가 LFP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거는 뭐 그 한 2, 3년만 바짝 하면 우리가 또 그것도 LFP도 또 용도가 있으니까 네. 뭐 격지에 떨어져 있는 혹시나 불이 나도 출동이 안 되는 ESS 시설이 있다. 그럼 그런 데는 이왕이면 싸고 거기는 무게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ESS 쪽에는 뭐 저기 풍력 발전단지가 저 울진에 어디 있는데 그걸 이게 저장했다가 다시 해야 전기가 되는 ESS 단지가 있다. 그럼 거기에 굳이 그 밀도 높은 그거 안 해도 LFP 그냥 갖다가 무게도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네. 차니까 움직이는 물건들이니까 에너지 효율 때문에 무게가 중요한 건데 그냥 땅에다 짓는 거면 뭐 LFP로 하나 뭐 삼원계로 하나 뭐가 차이 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랫동안 경쟁력의 우위를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 기술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안 해보신 분들만 걱정하시는 거야. 가령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예전에 우리 태양광 할 때 폴리실리콘, 예. 그러니까 태양광에 쓰이는 폴리실리콘은 11-9 순도를 가져야 돼요. 반도체용은 더 순도가 더 필요하고, 그거 해가지고 웨이퍼 만들어 잘라가지고 반도체 만들고, 그거 잘라가지고 태양광 그거 만드는 거니까. 그런데 그거는 중국이 다 따라왔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냥 주워 녹여가지고 뭐 좀. 그래도 또 그거 하시는 분들은 무지 어렵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어렵다고 그랬는데 중국이 뭐 다 따라와 보는 거니까. 근데 그걸 갖고 시장에 있는 분들께서 그거 봐라. 그것도 그랬는데 이것도 그건 많이 틀리다는 거죠. 그 만드는 공장에 가보면 사람이 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 폴리실리콘 거기에 기계 라인을 타고 다 이렇게 가요. 근데 이거는 다르거든. 2차 전지는 다르단 말이에요. 물성도 다르고 여러 가지를 섞어야 되고 거기에 뭐 소성을 할 때 막 코팅하는 막 미세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문과라서 뭐 그걸 제가 자연과학적으로는 설명을 못 드리는데 그건 공부해 보시면 여기 구독하신 분들이 자꾸 누가 얘기한 거를 들어서 그거를 자기 것이냐 이렇게 하면 주가가 조정받을 때 흔들리거든요. 그 스스로 조금만 찾아보면요. 요새 딥러닝을 인터넷에서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주도주 역사에서 이번 2차 전지처럼 물론 초기니까 그렇겠지만요. 개인이 상대적으로 이제 과거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에 비해서 수익을 얻고 있는 장은 좀 드물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뭐 2차 전지를 제대로 뭐 기관이나 외국인이 편입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최근에 유튜브를 했잖아요. 근데 유튜브가 그 교육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동영상을 그냥 전 실시간은 아직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건 이렇다 하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처럼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냥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것도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의 집단 지성이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S&P에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조사를 하면 많이 올라왔다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저는 크리라고 생각을 해요. 마지막 오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2차 전지에 이미 투자하고 계신 개인 투자자, 또 진입을 생각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에게 대표님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조언 주시겠습니까? 이미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옥석을 가리셔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이 2차 전지 주식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이 회사의 경영자가 누구인지 이 업 내에서 마켓 쉐어는 어느 정도 하는지 글로벌 점유비는 얼마나 되는지 이 회사의 기술 혜자는 뭔지 그게 얼마나 강고한지 그걸 판단해서 그 2차 전지 거기다 OK가 나오면 그건 들고 가도 된다. 다만 그냥 2차 전지가 간다 그러니까 테마주처럼 뭐 그냥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앞으로 기술 변화가 돼가지고 전고체 시장이 되면 안 쓰게 될 거거나 기술 회사가 높지 않은 회사이거나 그거는 교체 매매해야 된다. 테마성으로 옥석을 그러니까 돌덩이를 잘못 산 게 있으면 그건 2차 전지가 아니라니까. 2차 전지처럼 보이는 잡주예요. 그 진짜 2차 전지를 잘하는 회사 주식을 들고 있다면 불안할 거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새로 2차 전지를 투자하시고자 싶어 하시는 분들은 제일 권해드릴 게 누구 얘기 듣지 말고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공부를 충분히 하고 나서 이 판에 들어와도 늦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항상 변하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또 합배적 현상으로 등락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오늘 안 사도 괜찮아요. 괜찮아. 그 대신에 제발 공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좋은 말씀. 네, 아닙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